안녕하세요, 여러분. 군대 이야기 들려주는 유튜브 전우의 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혹시 3사단 백골부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현재 입대를 앞두고 계신가요? 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군에서 가장 악명 높은 부대 중 하나인 3사단 백골부대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306보 충대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부대 배치 발표하는 그 순간입니다. 훈련소 3사단, 자대 3사단.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다고 해요. 축하의 박수가 아닙니다. 동정의 박수죠. 아, 저 친구 정말 불쌍하다. 306보 충대에는 이런 속설이 있어요. 전생에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백골부대다. 농담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10가지 이유를 듣고 나면 왜 3사단이 이렇게 악명 높은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3사단 출신이시라면 맞아, 정말 그랬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3사단 백골부대가 왜 그렇게 힘든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극악의 날씨 마이너스 계절이 4개 여름, 미친 여름, 겨울, 미친 겨울. 여러분, 3사단 백골부대가 위치한 철원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철원은 계절이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 미친 여름, 겨울, 미친 겨울. 여름 최고 온도 40도, 겨울 최하 온도 마이너스 40도, 제6보 병사단 마이너스 나무위키라는 극한의 날씨를 보입니다. 여름철 철원의 더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해요. 아스팔트 위에서 달걀 프라이가 될 정도의 온도에서 행군을, 각계 전투를 해야 하는 거죠. 땀이 비오듯 쏟아져도 멈출 수 없어요. 그런데 겨울은 더 무서워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추위에서도 훈련은 계속됩니다. 침낭에서 자다가 입김이 얼어붙을 정도예요. 물통의 물이 꽁꽁 얼어서 망치로 깨야 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특히 철원은 분지 지형이라 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엔 냉동고가 되는 거죠. 다른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극한 날씨에서 2년간 버텨야 하는 곳이 바로 백골부대입니다. 봄, 가을도 있긴 하지만 정말 짧아요. 그나마도 일교차가 20도를 넘나들어서 아침엔 패딩을 입고 점심엔 반팔을 입어야 할 정도예요. 이런 날씨 변화에 몸이 적응하기도 전에 또 다른 극한 날씨가 찾아오는 거죠. 2. 306보 충대 최악의 배치지 마이너스 전생에 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306보 충대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부대 배치 발표하는 그 순간이에요. 306보 충대에서 훈련소 3사단, 자대 3사단. 소리를 들으면 옆에 있던 다른 장정들이 박수를 쳐준다 6사단. 마이너스 이병부대 가는 길, 마이너스 찾아가는 길, 마이너스 병역 이행 안내, 마이너스 병무청고 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죠. 왜 박수를 쳐줄까요? 동정의 박수예요. 아, 저 친구 정말 불쌍하다. 고생 많이 하겠다는 뜻의 박수인 거죠. 다른 부대 발표받는 사람들은 부러워하거나 축하해주는데 3사단만은 동정받는 거예요. 306보 충대에는 속설이 있어요. 36, 9사단만 피하면 군대줄 잘 선 거다라는 말이죠. 그 중에서도 3사단은 단연 최악으로 꼽혀요.
왜냐하면 다른 사단들은 그래도 위치상 이점이나 특별한 장점이 있는데 3사단은 정말 모든 면에서 힘들거든요. 보충대 생활하면서 선임들이나 조교들이 가끔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중에 전생에 죄 많이 지은 놈은 백골부대 간다고요. 물론 농담이지만 그만큼 3사단의 악명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306보충대에서 3사단 배치받은 사람들 표정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재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3사단은 306보충대에서 전설적인 부대로 통해요. 3. 극한의 지형 조건 마이너스 빡센 지형 조건 전국 1위. 3사단이 위치한 철원 지역의 지형이 얼마나 험악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3사단의 경우 제3야 전군 예하 부대들 중 가장 빡센 지형 조건에서 주둔하기 때문에 무릎과 허리도 많이 망가지고 제6보병사단 소속 1등병 유탄 사망사건 마이너스 나무위키 정말 험악한 곳이에요. 철원은 한국 전쟁 때 철의 삼각지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왜 철의 삼각지인지 아세요? 지형이 너무 험해서 공격하기도 방어하기도 어려운 천연 요새 같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산과 계곡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경사가 가파른 곳이 너무 많아요. 행군 한번 나가보세요. 평지라는 게 거의 없어요. 계속 오르막, 내리막의 연속이죠. 특히 겨울철 눈 쌓인 산길을 완전 군장하고 올라가야 하는데 정말 지옥이에요. 미끄러지면 굴러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2년 동안 생활하다 보면 정말 무릎과 허리가 망가져요. 평평한 길이 없으니까 항상 비탈길을 걸어 다녀야 하거든요. 막사에서 훈련장까지, 훈련장에서 식당까지 어딜 가든 오르막 내리막이에요. 여름엔 더 심각해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하는데 더위와 경사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해요. 그래서 3사단 다녀온 사람들은 다들 다리 힘이 엄청 좋아져요. 억지로라도 단련되는 거죠. 겨울철엔 또 다른 지옥이에요. 얼어붙은 비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다리와 허리에 무리가 더 가는 거예요. 4. 전군 최고 수준의 훈련 강도 마이너스 306 출신들도 입 다무는 곳. 3사단의 훈련 강도가 얼마나 센지 아시나요? 훈련 강도는 306 기준 어느 신병교육대보다 강력하다. 306 운전병들이 각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고 야교대에서 서로 자신의 신병교육대가 빡세다고 논쟁하던 중 3사단 나온 훈련병이 나타나면 서로 입 다물 정도.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마이너스 나무위키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306보충대 출신들은 보통 자신이 다녀온 신병교육대가 제일 힘들다고 자랑하거든요. 우리 때가 제일 빡셨어. 우리 부대만큼 힘든 데 없어.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듯이 얘기해요. 그런데 3사단 출신이 나타나면 다들 조용해져요. 왜냐하면 진짜로 비교가 안 되거든요. 다른 신병교육대는 5주인데 3사단은 그보다 길고 훈련 강도도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특히 3사단 신병교육대는 하루 일과가 정말 빡빡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어요. 아침 운동부터 시작해서 각계전투, 사격, 행군, 체력 단련, 정신교육까지 하루 종일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강도 자체도 달라요. 다른 곳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수준에서 3사단은 아직 멀었다고 해요. 팔굽혀펴기 100개 하면 다른 곳에서는 잘했다고 하는데 3사단에서는 기본이다라고 해요. 주말에도 쉬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에는 대청소와 개인정비, 일요일에는 교회나 절에 다녀와서
또 다른 훈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거죠. 메이커 부대의 자존심 마이너스 기상천외한 훈련의 연속. 3, 4단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해요. 바로 메이커 부대이기 때문이에요. 메이커 부대라 군기를 강하게 잡는 데다 메이커 부대. 자존심 지킨다고 기상천외한 훈련을 많이 시킴. 5주 야외 훈련 혹한기 냉수 마찰 후 텐트에서 자기 NAMU 위키라고 하죠. 메이커 부대가 뭔지 아세요? 한국군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대들을 말해요. 1사단, 3사단, 6사단 같은 곳들이죠. 이런 부대들은 국가 방위의 최일선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부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메이커 부대 자존심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훈련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주 야외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5주 동안 계속 야외에서 먹고 자고 훈련하는 거예요. 다른 부대는 1-2주인데 3, 4단은 5주예요. 혹한기 냉수 마찰도 유명해요. 겨울에 차가운 물로 몸을 닦은 다음에 텐트에서 자는 거예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추운 텐트에서 잠을 자야 하니까 정말 지옥이죠. 정신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하는 건데 솔직히 고문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런 훈련들이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선배들도 다 이렇게 했다. 백골부대 전통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들도 이 정도는 해야 백골부대지 하면서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 거죠. 메이커 부대의 자존심이 결국 병사들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6. 극한의 체력 측정 기준 마이너스 남들보다 9개 더 해야 특급. 3, 4단의 체력 측정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나요? 체력 측정부터 팔굽혀펴기 특급 기준이 육군 공통인 72개가 아닌 81개 대한민국 국군 사고 마이너스 나무 위키라고 해요. 9개나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팔굽혀펴기 72개와 81개의 차이는 단순히 9개가 아니에요. 70개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한 개 한 개가 지옥이거든요. 팔이 떨리고 어깨가 아파서 못하겠는데 9개를 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팔굽혀펴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 3km 달리기 모든 종목에서 기준이 높아요. 다른 부대에서는 특급 받을 수 있는 기록이 3, 4단에서는 겨우 우수해요. 더 웃긴 건 이 높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매일같이 체력 단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침 운동, 점심 운동, 저녁 운동까지 하루에 3번씩 운동을 해요. 그것도 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체력 측정 시험 때는 정말 지옥이에요. 다른 부대 출신들이 와서 이 정도면 특급인데? 라고 하면 아니야. 여기는 81개 해야 해라고 하면 깜짝 놀라요. 미쳤나? 왜 그렇게 많이 해야 해? 라고 하죠. 그리고 이 기준을 못 맞추면 당연히 추가 체력 단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특급 받을 때까지 매일 체력 단련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이 있죠. 그래서 3, 4단 출신들은 정말 체력이 좋아져요. 억지로라도 단련되는 거예요. 7. 훈련장까지의 지옥 같은 거리 마이너스 매일이 행군. 3, 4단 신병교육대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훈련장까지의 거리예요. 3, 4단 신병교육대가 빡센 이유 중 하나는 훈련장의 위치다. 사격이고 수류탄이고 하여간 훈련교장은 죄다 산 하나 넘어간 곳에 있다. 대한민국 국군 사건 사고 마이너스 나무 익히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사격 훈련을 받으러 가려면 산 하나를 넘어가야 해요. 수류탄 훈련을 받으러 가려면 또 다른 산을 넘어가야 하고요. 각계 전투 훈련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훈련장이 막사해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훈련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행군이에요. 완전 군장하고 산길을 1-2시간씩 걸어가야 하거든요. 다른 신병교육대는 막사에서 10-15분 거리에 훈련장이 있는데 3, 4단은 완전히 달라요. 특히 새벽 사격 훈련 때가 가장 힘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완전 군장하고 어둠 속에서 산길을 걸어가야 해요. 졸린 눈으로 위험한 산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훈련 끝나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훈련해서 지쳐 있는데 또 산 하나를 넘어서 막사로 돌아와야 해요.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해져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는 더 심각해요. 지늘길이 된 산길을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체력도 더 많이 소모돼요. 그래서 3, 4단에서는 훈련장 가는 게 훈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훈련 받기 전에 이미 반쯤 지쳐버리는 거죠. 8. 극한의 생활 환경 -2인 관물대의 지옥. 3, 4단 신병교육대의 생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아야 해요. 기존의 관물대를 2명이서 쓰는 것을 2인 관물대라는 명칭만 붙인 것으로 성인 1명, 누울 수 있는 자리를 2명이서 써야 하기에 5주가 넘는 기간 동안 그 비좁은 생활을 이어가야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나무 위키 해요. 2인 관물대가 뭔지 상상할 수 있나요? 원래 1명이 써야 할 공간을 2명이 나눠 써야 하는 거예요. 침대도 아니고 침상인데 그 좁은 곳에 2명이 나란히 누워야 해요. 개인 물건들도 섞여버려요.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거든요. 옷 정리할 때도 서로 부딪히고 잠잘 때도 옆 사람 때문에 불편해요.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어요. 편지 읽을 때도 옆 사람이 다 보이고 개인 정비할 때도 계속 부딪혀야 하고요. 5주 넘게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화장실도 문제예요. 인원은 많은데 화장실 개수는 부족해서 항상 줄을 서야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할 때는 정말 전쟁이에요. 시간은 부족한데 사람은 많으니까요. 샤워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물이 부족해서 나중에 들어가면 찬물로 샤워해야 해요. 겨울에 찬물 샤워하는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도 관물대 정리검사, 침상 정리검사는 다른 곳과 똑같이 까다롭게 받아요. 비좁은 공간에서 완벽하게 정리해야 하니까 더 어려운 거죠. 9. 빈번한 사건 사고와 자살 방지 대책들 고무줄부터 압수하는 곳. 3, 4단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빈번한 사건 사고예요.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사건 사고가 자주 터지는 곳이고 실제로 자살 미수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인데 보충병이 의정부에서 신교대로 도착하면 자살 방지를 위해 활동복의 허리 고무줄부터 압수한다. 6, 4단 이병부대 가는 길, 찾아가는 길, 병역 이행 안내, 병무 청는 상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신병교육대에 도착하자마자 허리 고무줄을 압수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위험한 물건들만 압수하는데 3, 4단에서는 고무줄까지 압수해요. 그만큼 자해 위험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고무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발끈도 특별한 방식으로 묶어야 해요. 풀기 어렵게 오메드브로 묶어서 자해 도구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세제나 총기 손질용 기름 같은 것들도 철저히 관리해요. 화장실도 무서운 곳이에요. 화장실에 앉아 볼일을 보다가 이 자리에서 몇 명이나 목을 매 자살했을까. 상상하면 오금이 저린다. 6, 4단 이병부대 가는 길, 찾아가는 길, 병역 이행 안내,
병무 청구할 정도예요. 실제로 화장실에서 자살 시도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3, 4단에서는 온갖 자살 방지 대책을 세워놨어요. 24시간 감시 체계, 동료 감시 시스템, 상담 프로그램 등등.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오히려 훈련병들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내가 언제 이상한 행동할지 모르니까 계속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위축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부대 전체가 비상이 걸려요. 면회 금지, 외출 금지, 추가 교육 등등.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니까 분위기도 더 삭막해지고요. 10. 백골 정신 마이너스 백골이 되어도 싸워서 이기는 부대의 전통. 마지막으로 3, 4단이 힘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백골 정신 때문이에요. 부대 전통 때문에 다른 육군 보병사단보다 훨씬 전투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훈련소를 수료한다고 끝이 아니고, 자대 배치 당일날 새벽에 짐 싸들고 백골 의식을 행하러 산을 등반한다. 제6보병사단 소속 1등병 유탄 사망사건 마이너스 나무 익히고 해요. 백골 정신이 뭔지 아세요? 백골이 되어도 싸워서 이기는 무적의 정예라는 거예요. 즉, 죽어서 뼈만 남아도 끝까지 싸운다는 정신이죠. 듣기에는 멋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정신을 구현하려면 정말 극한의 훈련과 정신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3, 4단에서는 모든 것이 백골답게 해야 해요. 걸을 때도 백골답게, 먹을 때도 백골답게, 잘 때도 백골답게. 항상 다른 부대보다 더 강하고, 더 용맹하고, 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요.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고 자대에 배치되는 날에도 끝이 아니에요. 새벽에 완전 군장하고 백골 의식을 위해 산을 등반해야 해요. 다른 부대는 수료하면 편안하게 자대로 가는데 3, 4단은 마지막까지 극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백골 정신 때문에 간부들도 선임들도 항상 후임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요. 넌 백골 부대 병사야. 이 정도로 포기할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통이 70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하나의 강력한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선배들도 다 이렇게 했다. 백골 부대의 전통이다라는 명목으로 계속 힘든 훈련과 생활을 강요하는 거예요. 결국 백골 정신이라는 자부심과 전통이 병사들에게는 2년간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게 3, 4단의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3, 4단 백골 부대에 입소하면 힘든 이유 10가지를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었죠? 극한의 날씨부터 시작해서 306보충대 최악의 배치지, 험악한 지형 조건, 전군 최고 수준의 훈련 강도 메이커 부대의 자존심, 극한의 체력 측정 기준, 지옥 같은 훈련장까지의 거리, 2인 관물대의 열악한 생활 환경, 빈번한 사건 사고와 자살 방지 대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골 정신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3, 4단 백골 부대가 한국군에서 가장 힘든 부대 중 하나로 악명을 떨치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백골 부대를 수료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체력도, 정신력도, 인내심도 모든 면에서 확실히 다르거든요. 백골이 되어도 싸워서 이기는 무적의 정예.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극한의 상황을 견뎌낸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3, 4단 출신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3, 4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3, 4단 출신이 계시다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신 여러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3, 4단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아, 이것도 있었는데 이 얘기는 빠졌네 하는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긴 하지만 분명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혹시 3, 4단에 배치받으실 분들이라면 미리 체력을 열심히 단련하세요. 특히 다리 힘과 지구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단단히 준비하시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도 하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구독 버튼과 함께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새로운 군대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군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입대를 앞둔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있다면 미리 보여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어떤 부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댓글로 요청해 주시는 부대가 있으시면 그곳 이야기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1사단, 6사단, 22사단, 아니면 해병대 이야기도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부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군대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겪었던,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생생한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경험을 후세에 전해주고 곧 입대할 친구들에게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런 의미 있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